사람이 북이다 재능기부 미디어 북쇼TV 26번째 오늘 소개해드릴 책과 저자입니다. 바로 이 책이고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퇴사를 내 삶의 선물로 만드는 법, 내일 퇴사합니다의 홍재미나 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내일 퇴사합니다의 저자 홍재미나입니다. 저는 지금 커리어 코치로서 일을 하면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 이미 퇴사하신 분들, 또 직업 전환을 꿈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상담하고 또 코칭하고 강의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 퇴사합니다. 라는 네. 그 제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관적이다라는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서브 제목을 좀 고민하셨던 게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가지고 좀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서브 제목으로 고민한 것은 사실은 크게 없었고요. 네. 이 제목이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네. 뭐 제목이 섹시하다. 섹시하다. 제목 보고 싶다. 제목 보고 가서 뭐 바로 골랐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분도 제가 있고.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예, 처음에 생각했던 원 과제가 변곡점 4973이었습니다. 4973. 네. 네. 4973이 혹시 뭔지 감이 오실까요? 49세에서 네. 73세와 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나이와 관련된. 역시 사회자 하시네요. 이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남성들의 네. 그 주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49세고, 네. 49세에서 주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완전히 일해서 은퇴하는 나이가 73세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49세면 사실 굉장히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그렇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좀 터닝 포인트, 네. 변곡점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가 취지에서 변곡점 4973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달았는데 책을 내려면 네. 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팔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만 이 책의 주 대상으로 삼을 만한 50대 남성분들이 전 연령대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더라고요. 그러다가는 책을 냈다는 의미만 있을 뿐, 네. 그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연령으로 이 타겟을 잡은 게 아니라 네. 그 퇴사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네. 책을 내용을 좀 전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그 4973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버리고 오히려 이제 퇴사라고 퇴사. 하는 것 중심으로 갔고요. 또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뭐 퇴사라던가 퇴직이라던가 이런 단어가 직접적으로 좀 들어가면 안 좋다. 뭐 그런 제가 반응이 있어서 처음엔 내일 회사를 떠납니다라고 잡았어요. 내일 회사를 떠납니다. 네. 그랬는데 결국은 더 강력한 내일 퇴사합니다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제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까 네. 섹시하다는 표현도 있고 네. 그 제목만 보고 바로 네. 골랐다고 한 것처럼 네. 너무 잘 고민하셨다는 내용이 듭니다. 네.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네. 회사에서 못 본다. 회사에 갖고 있으면. 네. 그리고 맞네요. 또 장점도 있어요. 네. 능력 있으신 분들이 네. 연봉 협상을 앞두고 할 때 이 책을 갖고 가. 꽂아놓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장단점을 갖고 네. 있는 책. 많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책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네. 보면은 이제 그 저자님의 네. 경력 전반이 이렇게 좀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커리어 코치, 네. 뭐 재취업 상담사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떤 직무, 여기서 많은 경험을 했었지만 어떤 직무들이 네. 좀 좋았던 기억이었는지 좀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을 크게 3번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해외 무역과 마케터 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를 또 10년 좀 넘게 했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직업이 지금 이제 커리어 코치인데 뭐 각각이 다 의미 있고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지만 네. 저는 지금 이 커리어 코치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제가 가장 고민을 해서 네. 제 자신을 굉장히 탐색한 끝에 저에게 발견한 맞는 직업으로 직업이니까. 선택을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해서 그 전에 직업들도 물론 그러했지만
이 직업은 보람을 굉장히 느낄 수 있어요.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 호칭을 네. 듣게 된 직업이 바로 이 직업인데 우리가 뭐 선생님이라고 하는 진심 어린 호칭을 들어본다는 들어볼 게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았고 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자기 성장이 함께 할 수밖에 없죠. 이루어져야 항상 늘.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또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난 분들이 심지어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직업이 좋습니다. 그 보람은 느끼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네. 애니메이션 PD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직업 굉장히 매력적인데, 아니 제가 내용 봤을 때 유명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 가장 유명한 작품 뭐 아기 공룡 둘리 같은 게 있죠. 아기 공룡 들리. 그러니까요. 많이 써먹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 PD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반응이 와 하고 그렇죠. 한번 달라질 나와요.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그랬던 분이 지금 이제 커리어 코치로서 네, 예.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부분들이 맞아요. 네. 네, 아무도 보람된다는 이야기가 네. 또 기억에 남습니다. 퇴사라는 딱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네. 퇴사를 느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 키워드를 느낄 때 절망 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희망 네. 뭐 각각의 느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커리어 네. 코치로서의 네. 지금 저자님에게 있어서 퇴사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해석되나요? 퇴사. 네. 사실 제가 많은 퇴사자분들 또 예비 퇴사자분들을 만나는데 네. 자발적 퇴사이든 비자발적 퇴사이든 또 정년퇴직이든 어떤 퇴사든 사실 기분 좋은 퇴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희망이란 건 없군요. 원래 네. 퇴사에 뭐 희망을 느낀다라는 부분은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모 대기업의 퇴직자분들을 이제 뵀는데 퇴직을 정년퇴직 한 2년 정도 앞둔 상태에서 조금 일찍 네. 조기 퇴직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 직장에서만 30한 4, 5년 정도를 일을 하신 분이었는데 네. 회사에 배신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도 네네. 정년퇴직은 아닌 한 2, 3년 2, 3년 조기 좀 퇴직. 빠르 조기 퇴직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코치로서 느끼면서 네. 아니 저렇게 한 직장에서 35년씩 5년 있었으면 충분할 텐데 왜 저런 감정을 느끼실까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굉장히 뭐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좀 부정적인 사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물어보신 대로 희망적인 어떤 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제 자신만의 시간,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을 자기가 가지느냐, 또 그렇게 나가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퇴사를 이제는 정말 내 삶의 선물로 만들어야겠다. 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까지 소망해왔던 것. 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그런 생각하죠? 나중에 시간 많아지면 나 이거 할래, 뭐 이거 하고 그거 할래? 싶어. 그렇죠.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왔다. 예, 네, 그런 네. 점에서는 희망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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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네, 방금 퇴사가 선물로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이 책에 또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앞에 세상은 원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사고처럼 찾아온 변화와 위기를 오히려 삶의 선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네. 퇴사를 선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책을 읽으면 나오겠지만 맞아요. 네. 말씀해 네.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강호의 모든 비기가 이 책 안에 다 있으니까 있어요. 책을 보시면 그렇죠.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퇴사에 대한 관점. 관점을 바꿔라.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퇴사를 부정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사건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냐. 저는 그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가 결국 모든 비법이든 뭐 왕도든 그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실 것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가능한 한 짧게 끝내고 짧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관점을 하는 거. 전환을 해라. 네, 저는 그것이 결국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나요? 노하우가?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자기 탐색을 뭐 많이 한다든지 그렇죠. 뭐 자기 그런 탐색이 사실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옛말에도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라는 말도 있고, 네.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직업 전환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그게 거. 정말 가장 출발선입니다. 예. 남을 아는 것보다 자기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자기 탐색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자기 탐색에 대한 어떤 과정이나 방법들이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예, 많이 나와 네. 있고요. 요만큼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너무 많이 풀면 안 됩니다. 내일 퇴사합니다. 책 전체 흐름 중에 제가 보다 보면 네. 제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80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중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네, 네. 82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이걸 뭐라죠? 이미지라고 하나요? 아, 네, 네. 일러스트. 일러스트 네. 이게 네.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하고 좀 딱 그 핵심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읽기가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의 모든 것들이 그 일러스트에 담겨 있어서 예, 예. 근데 이런 것처럼 네. 저자님에게 여기 중에서 특히 좀 애착이 가는 일러스트나 아. 또는 애착이 가는 뭐 페이지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애착이 가는 페이지, 애착이 가는 장. 이거 마치 우리 대표님께서는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 좋으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대답은 엄빠가 좋아요. 뭐 네, 이렇게. 네. 다 좋다라는 네. 거지만 라고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까? 다음 질문 할게요. 그러면 아니요, 있어. 제가 어떤 장이 좋을까 한번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네. 두 번째 장인 익숙한 곳을 떠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장이 네. 어떻게 보면 저의 자기 고백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네. 제가 예상치 못한 실직자가 돼서 방황을 하고 그때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이 그 장에 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좀 부정적이고 좀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를 책에 담았다는 무려 거군요. 글로 텍스트로 책으로 낸 자기 고백적 어떤 성격이 그 장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도 좀 애착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고백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네, 보니까 네. 그리고 마침 일러스트 얘기를 하시니까 일러스트가 이게 그 책을 뭐 저는 출판사는 아니지만 그 일러스트 하나하나 담는 게 다 별도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출판사 대표님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가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일러스트를 그리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분은 예쁜 그림 넣어주고 이분은 이 다 읽고 다 하시는 읽고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좀 꽂히는 거를 그리신 것 그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볼 때마다 쭉 읽다가 그거 나오면 또 한번 쉬어가면서 딱 또 그거를 맞아요. 영상처럼 쭉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 입장에서 책을 읽고 거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일러스트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표님처럼 네. 뭐 그런 느낌의 어떤 일러스트가 나온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출판사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또 여기 편 읽다 보면 네. 간절함 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간절함.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함 내용을 다루시면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셨을 때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또 저자님에게 삶의 의미로 다가왔는지. 직업 상담사가 사실 뭐 고시도 아니에요. 뭐 외시, 네. 행시 그런 고시도 아닌데 저는 거의 고시를 대하는 네. 그런 거의 자세로 짧은 기간이나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그 자격증이 네. 제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저의 인생을 바꾸어줄 어떤 동아줄 같은 느낌이었어요. 인생을 바꿔줄 네. 동화줄이다. 그때가 이제 원치 않는 실업자가 갑자기 되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사실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로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로 하면서 되게 선택의 여지가 좀 없었어요. 네. 좀 배수의 진을 친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이 자격증을 따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단번에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가 다가왔던 내용들 공유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군가에게 너가 살면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을 얘기를 해라. 네. 그러면 직업상담사 합격 그 문자를 받았던 그 순간이었어요. 네. 네.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또한 좀 네. 도전 의식이 좀 있을 것 같고 더 그 같은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도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취업 지원 서비스 네.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은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해요? 뭘 음. 준비하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은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제가 뭐 조기 퇴직자들도 요즘 뭐 심지어 20대에서 퇴직하시는 분,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많겠지만 네. 은퇴자라고 하면 제가 일단은 뭐 정년퇴직이라던가 아니면 정년퇴직과 가까운 분들, 네. 중장년 분들의 어떤 퇴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네, 네, 제가 네. 생각을 하고 대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 만나가지고 그런 질문을 드려요. 선생님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글쎄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네. 좋아하는 거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이런 대답들을 대부분이 정말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은퇴하시면 정말 할 거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네. 뭐 하나의 직업을 골라야겠다, 네. 무슨 창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굉장히 범위를 좁혀서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가에 대한 굉장히 좀 넓은 어떤 사고의 좀 폭넓은 사고 저는 네. 그걸 정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갈 때 뭐 실업계를 갈 거냐 인문계를 갈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선택지가 좀 있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도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갈 때도 뭐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어느 과를 갈 할 것인지 선택의 폭들이 그쵸. 있죠. 네.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선택의 폭은 있는 좀 객관식적인 어떤 삶을 네. 그때까지는 사시는 건데 은퇴를 하시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그냥 허허벌판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완전히 완전 달라지는 달라지죠. 그런 주관식 삶이 되다 보니까 그때 또다시 어떤 사지선다형 하고 오지선다형 그런 옵션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고 원점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을까? 이런 좀 더 근원적인 자기 탐색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선행이 되고요. 네.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도 보면 처음에 오셔서는 저는 뭐 은퇴하면은 굉장히 좁게들 생각을 하고 오세요. 네. 근데 제가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생각들을 넓혀 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들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자기 탐색 정말 100번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죠. 부족하지 않다라고 자기 생각을 합니다. 탐색이라는 네, 부분.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분들을 네. 상담사로서 네. 직업 상담사로서 소개했을 때 네. 보람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좀 사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네. 그 임원으로 퇴직을 하시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네. 버킷리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버킷리스트. 네. 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버킷리스트를 알고는 있지만 작성한 적이 없다. 네. 하시는 말씀이 작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네. 회사를 다니면서 버킷리스트를 가진다는 게 회사에 죄를 짓는 느낌이다. 저도 그 얘기. 오, 네, 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저기 임원이 되셨구나. 다른 생각을 하게 네. 되구나. 네, 이런- 회사에 내 뼈와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리 뭐.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뭐냐? 회사가 곧 나고 나지. 직업이 그렇게 나고 생각하시지. 그럼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나는 없지. 그 직업 끝나는 순간 나가 없어지는 건데 회사가 난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직업이 우리 대표님이신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칭을 우리가 하고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그분이 결국은 네. 본인이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3가지 직업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렇게 향후에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좀 진짜 버킷리스트를 알고 있지만 네. 써보는 것 자체가 회사의 죄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아예 버킷리스트를 그냥 사치하라고 아예 그렇죠. 생각지도 않고 그렇죠. 내가 뭘 그렇죠. 좋아하는지 네. 모르던 사람도 되게 많았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탐색을 통해서 네. 새로운 재취업을 하든 네. 창직을 하든 네. 창업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보람 맞습니다. 느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책에서도 내용이 있지만 저자님께서는 이제 강점에서 시작해서 네. 생애 설계, 경영 목표 네.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던데 네. 좀 차별화된 방법론이 좀 있을까요? 강점. 저자님만의. 네. 네. 제가 오늘 뭐 계속 어떤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네. 저는 생애 설계라든가 경영 목표에 특히 중장년의 어떤 생애 설계의 그 방법은 물론 강점도 되게 필요합니다. 되게 네. 중요하고 특히 강점은 기존에 했던 일들을 계속 연계해서 하는 경우는 정말 강점이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일을 연계해서 한다는 거에 현실적인 제약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이유는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하고 또 코로나가 그런 변화를 굉장히 많이 앞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일들을 연계시킬 수만 있다면 너무 좋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전환. 네. 네. 그래서 전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자기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본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흥미. 왜 관심사가 중요하고 흥미가 중요하냐면 직업 전환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학습 과정입니다. 학습 과정. 배워야 돼요. 배워야 배우지 않고는 되는데 수가 없습니다. 관심과 흥미가 없으면 그렇죠. 배우는 그렇죠. 것 또한 고통스럽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배우다가 이제 포기하게 포기를 돼, 하게 되는 포기하게 거죠. 맞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건 끝까지 가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걸 중요하다. 통해 가지고 다음 경력을 개발하고 생애 설계를 로드맵을 짠다던가 저는 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그거 정도일 네.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제목을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네, 네. 내일 퇴사합니다 외에 또 변곡점 4973 네.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은퇴하신 분들 은퇴자들이 좀 선호하는 네. 인생 제 2막 3막에 음. 있는 어떤 직업군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대부분 그러니까 상담하셨을 때 이쪽으로 좀 많이 가더라 이쪽을 많이 원하더라 이런 게 있나요? 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가장 많이 원하시는 건 사실 재취업을 원하긴 하세요. 재취업을 원하시는 네, 재취업을 원하시는데 네. 어떤 재취업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이 없으신 상태로는 오시긴 하세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재취업에서도 폭을 얼마나 넓히느냐 네. 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폭을 넓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은퇴 후에 혹은 퇴사 후에 중장년의 퇴사 후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그냥 내 삶이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네. 그 중에 그냥 하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방향성이 보이는데 이것이 그전처럼 일이 나의 많은 것을 나의 모든 차지하는 거야라고 네. 해버리는 순간 네. 선택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쉽게 도전이 안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잡러 뭐 요즘 여러 개 멀티커리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그래서- 개를 이렇게 네. 다뤄보면서 그래서 어느 경험해보면서. 한 가지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그냥 하면서 네. 좀 재밌게 좀 사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질문에 대한 제가 아주 좋은 대답을 못 드려서 아니요. 정말 충분히 죄송합니다. 저 이해됐고요. 네. 어떤 말씀 전하는지 그 네. 의미적으로 다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저자님께서는 지금 커리어 코치 네. 또는 저자로서 네. 아니 책 쓰는 게 또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꿈을 좀 이루셨는데 네, 네. 다음 꿈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꿈. 네. 또 뭔가 준비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꿈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자가 되고 커리어 코치가 된 건 꿈을 이룬 게 아니고요. 네. 꿈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시작이다. 예. 네. 커리어 코치가 되는 것, 저자가 되는 것,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은 전 꿈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그것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어떻게 좀 하느냐?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커리어 코치가 됐고 저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무기 하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돕는 것.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추상적인 꿈이라고 하면 꿈일 수가 있겠고요. 네. 좀 구체적인 꿈이라고 한다면 이 영상이 과연 편집돼서 언제 이렇게 올라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드디어 프리 에이전트의 길로 나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직장 생활 한 걸 횟수를 따져보니까 네. 상당히 오래 했더라고요. 네. 예, 그걸 밝히면 제 나이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거 비밀로 묻어두겠지만 네. 그 오랜 직장 생활의 끝은 결국은 저는 누구든 자기만의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기만의 일을 이제 곧 하게 되는데 네. 그 1인 기업가로서 네. 정말 성공하고 싶은 것 이게 네. 좀 단기적인 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자님. 네. 북쇼의 마지막 질문이고요. 마지막. 모든 네. 분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네, 공통 네. 질문으로 네. 저자님께 있어서 오늘의 북쇼란
오늘의 북쇼. 북쇼, 저는 북쇼를 네. 사실 오기 전에, 북쇼 TV에 나오기 전에 좀 몇 개 영상을 봤거든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 네, 들으셨군요. 들어봤어요. 굉장히 말씀들도 잘하시고, 특히 뭐 네. 그 여성 출연자분들은 너무 예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러시던데 제게 북쇼는 네. 고마움입니다. 고마움. 왜 고마움이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프리에이전트에 일인 기업가로? 네. 이제 길로 딱 들어서는 이 시점. 네, 바로 그 시점에 저의 변곡점 같은 시점에 북쇼가 딱 된 거예요. 성사가 된 거예요. 네. 아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고마움이 느껴진다.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래서 저는 북쇼가 정말 고마움이고 네. 또 이 책이 작년 가을 무렵에 출간이 됐는데 한창 코로나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실 홍보를 전혀 못했거든요. 뭐 저자와의 어떤 만남하기 만남이라던가 어렵죠. 전혀 하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오늘 이 기회가 1년 지금 한 11개월 지난 오늘이 이 책을 홍보할 수 있는 좀 뒤늦긴 했지만 홍보의 기회가 된 것도 고마움이고 또 제가 커리어의 어떤 또 한 번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된 요 시점을 만나게 된 건 그때 만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이 느낌적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고마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정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북쇼 관계자분들 또 스태프 여러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일 퇴사합니다. 홍재미나 저자와 함께 했고요. 네. 여러분들 이 책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읽고 또한 그런 후기들도 많이 작성해 주시고 또 연락하게 되면 상담 이런 것도 가능하신 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죠. 네. 제2의 인생 2막을 준비하시거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또 홍재미나 저자님 또는 북쇼 쪽에 연락해 주시면 네. 저희가 또 연락 드려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